시험에서 틀리면 모든 게 끝일까? 한 문제라도 틀리면 난 끝이야? 성적이 떨어지면 부모님이 실망하실 거야? 나는 머리가 나빠서 절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어. 이런 생각이 한 번이라도 든 적이 있나요? 공부를 하면서 실수할 때마다 자신을 탓하고 점점 도전조차 두려워지는 경험. 실패는 마치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는 벽처럼 느껴지고 시험에서 한 문제라도 틀리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 존경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실패 없이는 성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점점 더 두려움 속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3명의 학생을 통해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공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실패를 학습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더 나은 성장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완벽해야만 하는 지훈, 시험에서 틀리면 모든 게 끝이야. 지훈은 늘 100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실수 없이 완벽한 시험지를 제출하는 것. 하지만 단 한 문제라도 틀리게 되면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을 망치는 것처럼 느껴진다. 어느 날 지훈은 수학시험에서 98점을 받았다. 선생님은 칭찬했지만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험지를 몇 번이고 다시 보았다. 단 2점. 단 하나의 실수. 이건 말도 안 돼. 난 분명 완벽하게 풀었는데. 98점? 이건 그냥 실패나 다름없어. 지훈은 자기 자신을 원망했다. 더 열심히 했어야 했다며 지난 한 달 동안 공부했던 모든 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다음 시험에서는 절대 실수하지 않을 거야. 한 문제도 틀리면 안 돼. 그러나 이러한 완벽주의적인 사고방식은 점점 지훈을 올감했다. 실수를 두려워한 나머지 그는 시험을 치를 때마다 극도의 불안을 느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불안감이 오히려 실수를 더 많이 만들어냈다. 도전을 포기한 민지, 틀릴 바엔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민지는 아예 다른 방식으로 실패를 피했다. 그녀는 시험을 보면 빈칸을 그냥 두고 넘어가는 일이 많았다. 모르는 문제를 보면 찍지도 않고 손을 놓아버렸다. 어차피 틀릴 거잖아? 그럼 차라리 아무것도 안 쓰는 게 덜 창피하지. 이런 태도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한 번 틀리면 선생님과 부모님이 실망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차츰 학습에 대한 도전 자체를 회피하기 시작했다. 민지야, 모르는 문제라도 한번 풀어봐. 답이 틀려도 괜찮아? 선생님은 그렇게 말했지만 민지는 손을 내저었다. 아니요. 그냥 다음 문제 볼래요? 그녀는 틀리는 것이 두려웠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싫었다. 그래서 점점 공부할 의욕마저 사라졌고 시험을 치르는 것이 스트레스 그 자체가 되었다. 부모님의 기대에 눌린 도연, 실패하면 부모님이 실망하실 거야. 도연은 성적이 곧 가족의 기대를 의미한다고 믿었다. 그의 부모님은 언제나 말했다. 넌 우리 집의 자랑이야. 공부만 잘하면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어느 날 도연은 과학시험에서 85점을 받았다. 사실 좋은 점수였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이번엔 왜 90점이 안 나왔어? 그 말 한마디가 도연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다. 그는 마치 자신이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 후로 도연은 시험을 칠 때마다 불안감에 시달렸다. 시험지를 받을 때 손이 떨렸고 실수할까봐 걱정돼서 제대로 문제를 읽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넌 잘할 수 있어? 부모님도 널 믿고 계셔? 선생님의 위로에도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잘하는 것만으론 부족해.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야 해. 실패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연습, 길고 긴 치유의 과정. 시험에서 틀리는 것이 두려운 학생들에게 실패를 받아들이는 연습은 쉽지 않은 과정이다. 단순히 실패해도 괜찮아라는 말만으로 그들의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는다. 오랜 시간 형성된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하는 데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작은 성공의 반복이 필요했다. 이제 지훈, 도연, 민지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싸우는지 그 치유의 과정을 들여다보자. 완벽해야만 하는 지훈, 100점이 아니면 실패야. 한 문제라도 틀리면 나는 끝이야. 실수는 곧 내 능력 부족을 의미해. 시험에서 완벽하지 않으면 나는 가치가 없는 거야. 지훈은 늘 100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었다. 수학 공식이든 영어 단어든 그는 반드시 완벽하게 외우고 시험에서 실수 없이 풀어내야 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실수라도 생기면 그것이 마치 자신의 모든 노력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실수를 견딜 수 없었고 점점 더 긴장과 불안 속에서 공부했다. 그러나 그 불안감이 오히려 더 많은 실수를 만들어냈다. 시험지 앞에 앉을 때면 손에 땀이 차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는 문제도 헷갈리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실수가 늘어갔다. 1단계 일부러 실수를 해보기. 첫 번째 좌절. 국어 선생님이 지훈에게 말했다. 지훈아, 이번엔 일부러 실수해볼래? 네? 실수를 직접 경험하면서 연습해보는 거야?
지우는 선생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왜요? 저는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왜 안 될까? 실수를 하면 전 실패한 거잖아요?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일부러 틀린 문제를 하나 만들어봐. 지우는 선생님의 말에 황당했지만 억지로 하나의 문제를 틀리게 풀었다. 됐어요? 좋아. 이제 이 문제를 다시 보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 말해볼래? 지우는 답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건 잘못된 답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는 답을 수정하고 싶었다. 그냥 틀린 채로 놔두는 게 불안했다. 기분이 어때? 불안해요? 틀린 걸 보면 기분이 나빠요? 왜 나쁠까? 전 잘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다시 보고 맞게 고치면 기분이 좀 나아질까?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제를 다시 풀어보았다. 이번에는 정답을 적었고 선생님은 미소를 지었다. 어때? 처음엔 틀렸지만 다시 보면 쉽게 고칠 수 있지? 네. 틀린 게 끝이 아니고 다시 하면 된다는 걸 조금은 느꼈을까? 지우는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머릿속 어딘가에서 실수해도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2단계 일부러 100점을 포기하기 극도의 불안. 다음 도전은 더욱 어려웠다. 선생님은 지훈에게 말했다. 이번 시험에서 목표를 90점으로 잡아보자. 네? 그건 안 돼요? 왜 안 될까? 90점이면 틀린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100점을 받아야 해요? 그럼 이렇게 해보자. 이번 시험에서 일부러 한 문제를 틀리고 와봐. 지우는 극도로 불안해졌다. 틀리라고? 난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선생님의 강한 설득 끝에 그는 시험에서 한 문제를 일부러 답을 쓰지 않고 제출했다. 시험이 끝난 후 지우는 손에 땀을 쥐며 결과를 기다렸다. 그리고 성적표를 받았다. 96점. 어때? 정말 끔찍해? 아니요. 생각보다 그렇진 않아요. 지우는 놀랐다. 그는 100점이 아니어도 괜찮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경험했다. 그러나 아직 마음 깊은 곳에서는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다음엔 다시 100점을 받아야지. 이 생각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3단계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연습, 다시 좌절. 선생님은 지훈에게 또 다른 미션을 주었다. 이제 틀린 문제를 분석하는 연습을 해보자. 이번에는 수학시험에서 92점을 받았다. 예전 같았으면 절망했을 점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틀린 문제를 분석해보기로 했다. 문제를 하나씩 다시 보며 그는 자신이 실수한 부분을 찾았다. 아, 여기서 계산 실수를 했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해서 틀렸구나. 조금씩 그는 깨닫기 시작했다.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잖아. 하지만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있었다. 그래도 다음엔 다시 100점을 받아야지. 4단계 실수를 인정하는 연습, 최종 도전. 선생님은 지훈에게 마지막 도전을 주었다. 다음 시험에서는 틀린 문제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보는 거야. 네? 안 돼요? 왜? 저는 틀린 걸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지훈이가 틀린 걸 공유하면 다른 친구들도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지훈은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다. 이건 연습이야. 한 번만 해보자. 그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틀린 문제를 칠판에 적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문제에서 저는 여기서 계산 실수를 했어요. 앞으로 이런 실수를 줄이려면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저기서 틀렸어. 오, 나도 그런 실수 자주 해. 지우는 깜짝 놀랐다. 다들 틀리기도 하는구나. 그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다. 결과 완벽하지 않아도 나아갈 수 있다. 지우는 여전히 시험을 보면 긴장했다. 여전히 100점을 받고 싶은 마음이 컸다. 하지만 이제는 실수를 했을 때 자신을 탓하는 대신 이렇게 생각했다. 괜찮아? 다음번엔 더 나아질 수 있어? 그는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실패를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그의 공부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바꾸고 있었다. 이제 지우는 더 이상 100점이 아니면 실패라고 믿지 않았다. 대신 그는 실패는 과정이고 나는 계속 성장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그것이 지훈이 배운 가장 큰 깨달음이었다. 부모님의 기대에 눌린 도연, 부모님이 실망하실 거야. 첫 번째 도전, 부모님께 솔직해지기. 도연은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살았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선생님은 물었다.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해본 적 있어? 아니요, 부모님은 저한테 실망하실 거예요. 정말? 한번 직접 물어보는 건 어때? 그날 밤 도연은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말을 꺼냈다. 엄마, 아빠?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시험에서 틀리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떤 때는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부모님은 놀란 듯 했다. 우리가 그렇게 부담을 줬니?
네, 전 100점을 못 받으면 부모님이 실망하실까봐 너무 무서워요. 부모님은 한숨을 쉬었다. 우리는 네가 잘해주길 바라는 거지 100점만 바라보는 건 아니야. 정말요? 그래. 넌 최선을 다하면 돼. 실패해도 괜찮아. 부모님의 말에 도연은 울컥했다. 그동안 자신이 만든 압박감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번째 도전, 성적이 아닌 성장에 집중하기. 도연은 그 후로도 여전히 불안했지만 선생님은 그에게 새로운 목표를 주었다. 이번 시험에서는 점수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에 집중해보자.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도연은 점차 성적보다는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는 연습을 했다. 그리고 점차 시험이 끝나도 자신을 덜 자책하게 되었다. 3. 도전을 포기한 민지, 틀릴 바엔 안 하는 게 낫지. 첫 번째 도전, 한 문제라도 풀어보기. 민지는 항상 시험에서 빈칸을 남겼다. 선생님은 말했다. 이번엔 한 문제라도 풀어보자. 찍어도 좋아? 진짜요? 그래. 그냥 빈칸을 만들지 말고 무조건 답을 적어보는 거야. 민지는 망설였지만 처음으로 한 문제라도 풀어보았다. 시험 후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봐봐. 내가 쓴 답이 정답이야. 진짜요? 민지는 처음으로 도전해 볼 만하다는 감정을 느꼈다. 두 번째 도전, 실패를 즐기기. 민지는 작은 성공을 경험한 후 실패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했다. 그녀는 일부러 어려운 문제를 도전해 보았고 틀려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선생님, 저 틀렸어요? 좋아. 그럼 다음엔 어떻게 하면 될까? 다시 도전해 볼게요. 그녀는 점점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마지막 깨달음, 실패는 성장의 과정. 지훈, 도연, 민지는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시험에서 긴장했고 가끔은 실패를 두려워했다. 하지만 이제는 한 가지를 알고 있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음을 위한 과정이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그들을 더 나아가게 만들었다.